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미국 정부 측에도 이런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새로운 안이 없다고 보는 북한 역시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 정상과의 화상회의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국 대선 전 3차 미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어렵게 이룬 남북관계 진전과 성과를 뒤로 돌릴 수 없으며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청와대와 백악관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이런 생각은 미국 측에 전달됐고 미국 측도 공감하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북한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랑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도 별다른 이득이 없어 미국과 북한 모두의 공통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North Korea is not going to make any concessions that Trump could trumpet as a victory for him. And just the fact of meeting with Kim Jong-un is now stale. So there's no benefit in it to Mr. Trump. 북한 역시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연들 얻을 게 없다는 계산법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I haven't heard anything new about a U.S. position on what the North needs to do, nor have I heard anything new from the North about what they think they have already done. Why the North would want to get into a situation of partial compromise with someone who's going to disappear in 5 months. 따라서 북한인 미국 대선 전까지는 큰 도발 없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며 지켜볼 것이라는 게 갈루치 전 특사의 관측입니다. 재선을 앞두고 국내 사안이 산적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Domestic challenge caused by coronavirus, which has triggered huge unemployment and economic crisis, issue of social justice and racial justice. In this environment, simply no space for strategizing about it.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도전 과제를 덮을 방안을 찾고 있을 것이라며 그중 하나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아니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인 그러면서 북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의 방안이 조율 중일 수 있다면서 이후 미북 간 접촉 여부를 주목해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일본인 납북 피해자 구출 운동에 앞장섰던 납북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의 아버지 요코타 시게루 씨가 별세한 뒤 그의 부인에게 위로의 뜻을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로 서한을 통해 일본 방문 때 부인 사키에 씨와 남편 시게루 씨를 만났던 것을 언급하면서 북한에 납치된 메구미와 재회를 하고 모든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행방을 알아야 한다는 두 사람의 불굴의 결의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사람의 지치지 않는 노력으로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는 일본과 미국에게 여전히 중요한 사안으로 남아있으며 미국은 메구미 씨를 집으로 데려오는 중요한 일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구미의 어머니 사키에 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에 감사를 표하고 딸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미국의 핵 억지력 3축 가운데 하나인 B-52H 전략폭격기 편대가 최근 루이지애나주에서 알래스카 공군기지로 재배치됐습니다. 미군은 영내 동맹국들과의 훈련 기회 극대화가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한국과 가까운 거리와 북한 공격으로부터의 안정성 등 알래스카의 전략적 이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굉음을 일으키며 날아가는 B-52H 전략폭격기입니다. 220톤 무게 기체를 F-16 전투기 엔진 8대 출력으로 이륙시키고 15,000km 거리를 급유 없이 비행할 수 있어 성층권의 요새로도 불립니다. 사거리 1000km 핵순항미사일 탑재는 물론 고고도 재래식 자유낙하 폭격 임무도 가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함께 미국의 핵 억지력 3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 태평양공군 사령부는 지난달 30일 VOA에 B-52H 폭격기 3대를 알래스카 아일슨 공군기지에 재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한국, 일본 공군 등이 참여한 미한일 연합훈련 뒤 3년 만입니다. 태평양공군 측은 B-52H의 알래스카 재배치는 동맹국과의 훈련 기회를 극대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수호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편대가 알래스카에 도착한 뒤 지난달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일본 항공자위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52H 전략폭격기를 괌이 아닌 알래스카에 배치하는 것은 더 나은 대안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월레스 그렉슨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알래스카는 생각보다 한국에 매우 가까이 있다면서 전략자산이 여러 장소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줘 적의 목표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 전문가인 브루스 베날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괌을 위협했던 것처럼 알래스카 공격을 획책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they're in Alaska, they're on U.S. soil. They are on U.S. territory. If North Korea were to attack Eielson Air Force Base, the U.S. president would more than likely have to respond like any other part of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had been attacked. And that would mean a very serious response against North Korea. The regime would not survive.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알래스카 공군기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힘을 상징하는 장소라면서 이곳의 전략자산은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의 어느 곳으로라도 출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B-52H 폭격기의 알래스카 재배치의 의미를 묻는 VOA의 질문에 국제적 안정과 안보 유지를 위해 전지구적 전략폭격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전략사령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의 신형 개조 전술 핵폭탄이 생산을 위한 성능시험 평가를 마치고 내년 회계연도 생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3대 핵무기 개발 기관인 샌디아 국립연구소는 지난달 29일 B-61-12 중력 전술 핵폭탄의 첫 생산에 앞서 운용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시험하는 기술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신형 개조 전술 핵폭탄은 미국이 추진하는 핵무기 현대화 계획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지하시설 타격에 효과적이어서 핵 벙커버스터로 불리는데 샌디아 국립연구소 측은 기존 B-61-12 핵무기의 충격과 진동, 낙하, 온도, 대량의 전자파를 견디는 물리적 시험을 통해 성능을 개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우 지하 핵시설 겨냥에 특화돼 있다면서 향후 B-2 전략폭격기 등의 전개를 통해 북한의 모든 핵심 표적물을 파괴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차관보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규정을 위반해 화학무기를 사용했으며 시리아와 러시아도 화학무기 금지 조약을 위반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드 차관보는 지난달 30일 화상으로 열린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 물질 확산 방지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총회 모두 발언에서 화학무기 사용 금지 기준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화학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유엔 안보리는 2004년 결의 1540호에서 회원국들이 핵과 화학무기, 생물무기 확산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의무화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18년 2월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해 화학무기를 사용하거나 자국민에게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해온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는데 이런 조치는 2017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맹독성 신경작용제 VX로 암살된 뒤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